자, 경문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화 일간에 대해서 일단 그 계절별로 정화가 이제 천간의 상황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어떠한 형태로 일간 정화가 반응을 하는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정화는 어쨌든 연월일시의 천간 구조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천간에 간목을 보거나 간목은 정화한테는 음화인 정화한테는 정화의 불이 이렇게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 공급원, 심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인성을 쓸 거라고 하면 정화하고는 이렇게 배합이, 조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재성도 신금보다는 경금으로 경금. 그래서 구조는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화가 경금을 보면 재성이 되는 거고 정제가 되는 거고 열매가 되는 거고 결실이 되는 거고 근면 성실 부지런하는 게 되는 거고 정상적인 그러한 재물을 취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걸 그대로 보면 정화가 간목하고 경금을 보는 조합을 벽갑인정의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일간이 아니면 간목일간이 경금일간이 천간에서 이렇게 정화하고 간목하고 경금하고 세트가 되는 것을 상당히 좋은 배합, 좋은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간목은 인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경금은 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지하고 일간하고의 조합에 의해서 격이 나오는 거고, 이 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뭔가 인생에 대한 지향점, 방향성, 삶을 영위해 나가는 수단, 방책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월주라고 하는 거는 부모 환경이기도 한 거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무대, 환경 같은 건데 이러한 부분을 일간이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갈 거냐. 근데 지지의 월지의 환경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간이 됐을 때 드러난 건데 결국 인성은 공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공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재성은 재물, 현실, 결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여서 정화일간이 간목하고 경금을 보면 공부해서, 그렇죠? 배운 거를 가지고 재물을 취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간목인자가 있고 나서 받침이 되고 나서 경금을 테이크하는 화급금하니까 이런 구조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좋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간목이나 그렇죠 무토의 배합,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간목 가장 좋겠죠. 간목 정화 무토 경금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벽갑인정도 되고 기토보다는 이렇게 상관인 무토를 통해 가지고 생체하는 이러한 구조. 그래서 이 무토가 상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월, 그러니까 동절, 그러니까 동절에 예를 들어서 관살국을 이뤘을 때는 이 무토가 그렇죠 상관으로 대살하거나 제살하는 그런 명식이 될 수 있죠. 그런 조합이었을 때. 그러니까 천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웬만하면 병화만 빼고 물론 신양명이거나 추동절에 재관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는 그럴 때는 병화가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병화의 도움보다는 정화의 도움을 더 반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천간에 정화하고 잘 배합이 잘 맞을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이게 다 비식재관인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비식재관인의 구조가 병화 정도만 빼고는 다 양간으로 이루어졌을 때 일단 딱 정화일간의 팔자를 딱 열어보고 천간에 이런 글자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양호한 명식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천간은 드러난 상황이니까. 그러면서도 간목 대신에 을목이라든지 경금 대신에 신금이라든지 물론 여기에 이제 임수 같은 경우도 양간에 하나 들어가니까 임수도 정임합을 하는데 이렇게 바로 월간이나 시간에 붙어 있지 않은 형태에서 충분히 임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는 임수도 반기한다. 근데 을목이나 신금이나 개수나 기토 같은 경우 이게 다 특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화일간은 대부분 다 양간을 좋아합니다. 음간은 이를테면 을목 같은 경우는 양간을 좋아하잖아요, 병화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정화일간은 이런 이 정화 자체의 특성, 속성상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화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갑이나 경이나 이런 형태 아니면 문화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인묘진월의 정화라고 하면 인성이 강할 확률이 크죠, 그렇죠? 인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간에서 격으로 봐서 인성이 많아졌을 때, 인성이 과해졌을 때는 이렇게 격으로 성격이 인성은 사길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길신은 순용을 하는 거고 역용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인성의 용법 중에 인성이 이렇게 인묘진의 당국을 형성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역용을 한다. 역용을 한다라는 건 극한다라는 거예요. 순용한다라는 건 생하거나 설한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렇게 춘월에 봄철에 인성이 많다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이 천간에 드러난 글자 중에서 이렇게 경금으로 그래서 인이 많아지고 인이 많아지면 이 인성을 가지고 인이 많아져서 제극인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인다용제의 성격이 되면 인다용제의 성향으로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춘월의 정화일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경금을 쓰는 거예요. 경금을 쓴다라는 것은 바로 연결인자가 이렇게 식상생재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였을 때가 봄철 정화한테는 가장 좀 뭔가 이상적으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격으로 볼 때 사길신, 사용신 따지면서 어느 일간이든 어느 계절이든 먼저 성패를 먼저 따집니다. 따지는데 정화일간이 봄철의 정화일간이 가져갈 때는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계절에도 속성에도 맞고 정화일간의 천간 배합 구조하고도 맞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명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나이는 똑같죠. 벽월생으로 말띠잖아요, 그렇죠? 말띠인데 연, 월, 일이 똑같아.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그렇죠? 여자인데 시가 여기는 묘시가 된 거고 묘시가 되면 개묘시가 되죠, 그렇죠? 맞죠? 개묘시가 되고 이렇게 유시가 되면 이제 기유시가 됩니다. 유시가 되면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묘일주가 묘월에 둘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묘가 어떻습니까? 목이 인성이
왕하단 말이에요. 예? 위에 사주나 아래 사주나 인성이 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자, 이 명조를 보면 이 두 명조가 지금 천간이 좋아하고 이렇게 천간이 이상적으로 조합이 돼야 될 글자들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두 번째 명조 보시면 이렇게 인성이잖아요. 인다, 인중, 인중, 용제를 쓰는데 이 전에 어쨌든 인성이 인용식상도 돼요. 인용식상. 그러니까 인성으로 여기 또 연지에 걸록으로 비겁으로 강해진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여기 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관성이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의 에너지가 인생 R을 하고 이 흘러갈 에너지가 관성이 없으니까 연결인자가 식신이 있고 그리고 식신생재하는 물론 이런 거는 나중에 따져보면 돼요. 이건 내가 잘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겁재랑 합의돼 있고 이래서 이건 내 인생 전박에 내가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인생 중반 이후에는 이게 오중의 기토하고 걸록으로 그러니까 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식신생재하는 에너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격으로는 이것도 어떻습니까? 성격명이다. 완전한 성격은 아닌 거예요. 성격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먹고 사는 건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러한 묘유충의 오묘파의 묘묘자형의 이런 형상이 있어서 57세잖아요, 둘 다. 적은 나이 아니죠, 그렇죠? 지내욕을 살아오면서 육친간이나 가족 간의 이런 변동, 변리, 이런 현상, 분파작용 이런 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주부세요, 주부. 주부인데 이렇게 지내는 거나 이렇게 이런 건 좀 여여한데 이게 인성이 과다하다 보니까 심리적 어떤 스트레스성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자주 노출되고 그럴 형편인데 위의 구조는 보면 어떻게 보면 묘가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묘가 하나 더 있고 연월일시 중에서 일까지가 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이런 구조가 하나도 없고 밑에 있는 구조도 성격은 돼 있지만 식재로 연결되는 구조는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무토의 경금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훨씬 그 격을 쓰는 것이 아니면 중간에 어디 이렇게 인목이라든지 간목이 투관이 돼 있다라고 하면 훨씬 낫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격이 돼 있어도 이렇게 식재 이렇게 이게 사길신이고 다 좋을 수 있는데 구조 자체가 저런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일반적인 삶의 충족도라든지 충실도,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분은 약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보면 이렇게 합의돼서 이게 지금 신금이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냥 뿌리가 없고 여기는 이미 여기 이렇게 합이 묶여가지고 여기도 강한 에너지고 이 신금은 언젠가는 풀어져요. 이렇게 유금의 강력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충이 돼서 세운이나 이런 그 대운에서 연결인자가 왔을 때 이 충이 해소가 될 때 신금도 살아나는 거지.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흔들리는 구조는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묘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다 현침 글자들이죠, 그렇죠? 약사로 하는 건 직업성으로 굉장히 잘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재관이 이렇게 떴는데 이 재관이 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재관을 버리고 운이 참 잘 흘렀죠. 여기도 보면 묘진사오미 이렇게 아예 안에 있는 내 어떤 관살에 재관에 이런 부분을 버리고 여기야말로 완전히 전문가 사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가려면 이러한 그 일반적인 명식의 구조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가든지. 근데 성격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다 보면 여기도 다 왕지들만 구성이 돼 있어서 연결 구조나 연결고리가 약한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구조란 말이에요. 오는
여름의 중심이고 묘는 봄의 중심이고 그렇죠? 그리고 유는 가을의 중심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무관인데다가 물론 뭐 관이 있다라고 해서 꼭 뭐 요즘 삶에 더 어떤 낫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예 이런 쪽으로 형성되는 거 말고 완전히 뭐 이게 종격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종격이라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격에서 이렇게 식재, 인용식상, 인용식상에 아니면 인용식재를 쓰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없어서 상당히 좀 불리한 구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춘절 같은 경우는 인성이 많아지기가 쉬우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중 용재 인다용재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 경금을 쓰는 그런 구조로 가면 좋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인이 많으면 아니면 인이 강해지면 무거워지면 재를 써서 그렇죠? 재성이 많은데 편인이 많은데 재성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인성이 많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인이 많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 재성으로 이 생각 많은 거에 현실감을 준다라는 게 되는 거고 이 내가 인성에 사고에 어떤 아이디어에 이런 보고에 가치를 부여한다도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인중용재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절이 되면 사오미월이 되니까 사오미월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오미월에는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정화는 일반적으로 병화하고 달리 이렇게 열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열이 사오미에서는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렇죠? 치열해지면 임수, 아까 임수 말씀드렸죠. 임수를 쓰게 되고 임수가 이 경금이 이를테면 이렇게 재생관하는 그러니까 조후로 쓰는 거예요. 임수를 조후로 쓰는데 이 세 글자 중에서는 그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쓰는데 그러니까 정관용재라든지 이렇게 관을 쓰고 재성으로 금생수하는 구조로 조후를 도와주는 구조로 물론 특별하게는 5월을 그렇게 씁니다. 5월에 정화일간이 5월에 정화일간이 보통 이제 첫 번째 임수를 용하고 그 다음에 경금을 쓰는 이런 구조니까 이거는 그냥 보면 걸록격인 거예요, 그렇죠? 걸록격의 용 재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스탠다드하게 성격이 되는 명식이란 말이에요. 임수하고 경금의 어떤 조합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럼 그러니까 재하고 관을 쓰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아니면 가을이 되면 신유술월이 되기가 쉽겠잖아요, 그렇죠? 신유술월이 돼서 이 글자들 청강 글자들하고의 긍정적인 배합이나 조합이 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그 재성이 강해지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성이 그러니까 가을철이니까 재성이 되니까 이렇게 그 책격 용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수용재가 될 수 있는 거고 책격 용인이 되는 거예요. 책격 용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럴 때는 간목이 만약에 신유술월에 이렇게 뭐 경금이나 이렇게 투관이 했다라고 하면 이게 정화하고 같이 그러니까 춘월하고는 주객이 좀 달라지는 거죠. 춘월은 기본적으로 인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경금을 쓰는 구조가 되는 거고 가을 같은 경우는 재성이 많아지면 내가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신이 약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때는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목생화, 이렇게 금을 이렇게 재련할 수 있도록 심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격용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되는 거고 제가 중심에 그러니까 이 범주 내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안 벗어나는. 그리고 이게 이제 해자축월이 되면 이렇게 관살국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관살국. 그럴 때는 정화가 이렇게 약한 불꽃이 돼서 꺼지기가 쉬우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관살이 중하니까, 그죠? 이렇게 관살이 중한 중에서 관살의 그러한 나를 극하는 에너지를 관인, 살인, 상생으로. 그럴 때도 간목을 쓰는 거죠, 그죠? 간목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살격용인, 그럴 때는 관살격, 이렇게, 살격의 관살격에 용인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재, 관, 인 아니면 무토를 쓰기도 합니다. 무토를. 관살이 강하니까 시킨 제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격은 또 다른 일간에서도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간의 구조 배합이 이런 형태로 드러나가지고 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본인의 어떤 자체적인 만족도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사회에서 이룰 수 있는 다 그렇죠? 이게 다 재성이나 다 재관인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임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수, 신금, 을목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이제 사실은 격하고 약간 어떤 격만 봤을 때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이게 따져지는 거예요. 을목으로도 목생화가 되죠. 그렇죠? 편인이지만, 이게 이제 붙으면은 정인으로는 안 돼도 정묘로는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묘목이 승목이 돼서 생목매연이 되기가 쉽고 생이 잘 안 되고 생이 오래 걸리고 생이 힘들고 생목매연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묘목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불을 피워서 정화를 생하려고 하면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라는 거. 이게 편인이잖아요. 그렇죠? 편인이니까 이 편인인 육친으로 대비하면 잘할 때 모친이 되는 거고 모친의 생을 잘 못 받는다도 되는 거고 모친이 생하면서 눈물 흘릴 일 있어도 되는 거고 내가 알게 모르게 이 편인으로서의 그런 편중성 이런 것 때문에 남모르게 감정적인 이런 어떤 저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도 두 개명조 이렇게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되면 옛날 고서에 보면 다 이런 형식으로 됐어요. 샘플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 찾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명조들입니다. 구조 자체가. 근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정화일간이 뭔가 격을 짜고 천간, 일간 대비 세 글자에 들어가는 조합 중에 어떤 글자들로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또 그리고 월지에서 올라오는 글자들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기본적인 희귀 같은 이런 거는 구별할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거죠. 기본적인 어떤 계절별 격을 취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봄의 정화 같은 경우는 인성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을 그렇죠? 이렇게 목국 금극목 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격으로 보면 정인과 편인은 이렇게 정편의 기륭을 나누질 않습니다. 인성하고 재성은. 그러니까 재성은 정편제를 다 길성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정인하고 편인은 격을 놓고 볼 때는 천간의 갑에서부터 개까지 놓고 볼 때는 어떠한 성분이든지 간에 다 그냥 순용을 해요. 순용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편인, 특히 양간의 편인보다도 음간의 편인 같은 경우는 효신이라고 해서 효신이라고